이 양부항에서 원유 수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예, 3월 1일 날 저희가 운항 자제 권고를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진행하십시오. 다음 해외 상황 관리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동 전쟁에 관해서는 뉴스를 다 보시기 때문에 세 가지 주목하셔야 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시한, 즉 응하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타격을 하겠다는 시한이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 9시입니다. 이 시간을 이때를 중심으로 상황 전개를 각별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란의 대응인데 강력한 항전 의지를 계속해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라든지 또는 사우디, UAE 등 다른 GCC 국가들의 참전 가능성, 대응 가능성입니다.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보면서 전황을 파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선박은 약 2,000척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중국, 파키스탄 등 인도, 오만 등 이란과 협의 후에 일부 통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과 프랑스 선박도 통과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일본 정부와는 무관하게 오만과 인도와 관련된 선박이어서 선주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해협에 정박 중인 선박 26척에 대해서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또 이를 위해서 선사의 입장을 중시하면서 관련국과 소통하면서 또 국제적 협력 구도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시장 내에 에너지와 또 원자재를 확보하는 노력 또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우리의 에너지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제외 공간을 전방위로 가동하는 한편 고위급 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체 수급선 발굴과 확보를 위해 사우디, 오만 등 기존 주요 에너지 생산국은 물론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등 지역을 포함해서 글로벌 생산 규모나 기존 협력 수준과 관계없이 가용한 모든 잠재적 공급처를 대상으로 검토 범위를 확대하고 그 수급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카나다, 뉴질랜드 등 우리와 높은 공급망 연계성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그 상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달라, 즉 이걸 우리가 계속 수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러한 것도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전방위적으로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에너지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외국민 보호 조치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한 주일간에도 우리 국민의 직접 피해는 없었으며 외교부는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운데 빠르고 안전한 대피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에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수는 약 1만 3천 명 내외입니다. 잔류 국민의 다수는 생업, 다문화 과정, 그리고 우리 기업 현지 주재원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과 지속 소통하면서 출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3명의 출국자가 이라크, 바레인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란이 미국, 이스라엘과 연관된 그 영내 기업 또 인프라 등에 대한 공격을 하거나 실제로 또 경고하고 있어서 외교부는 현지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데 접근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부는 그래서 이러한 정세의 악화 가능성을 감안해서 잔류 국민들이 대피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권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수부 장관입니다. 호르무즈 우회로 입항 관련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중동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됨에 따라 홍해 내 사우디 얌보항을 통해 원유를 선적 운송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얌보항은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의 수출항으로서 1200km 길이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동부 유전지대에서 원유를 공급받고 있으며 일일 최대 500만 배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아덴만에서 홍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벨만뎁 해협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바벨만뎁 해협에서 얌보항까지 거리는 1357km고 원유 운반선 운항 속도로 보면 2일 6시간이 걸립니다. 4월 3일 기준으로 얌보항 인근에는 43척의 원유 운반선이 정박 중에 있습니다. 25년 9월 이후로 홍해 내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사례는 없었습니다. 주요 조치 내용입니다. 먼저 홍해 내 선박 운항 현황을 보면 중동 전쟁 이후 일 평균 39척이 바벨만뎁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국적은 파나마, 홍콩, 중국, 싱가포르 등이며 선박 종류는 원유 운반선, 일반 화물선 등입니다. 운항 상황을 보면 북항으로 일 평균 21척인데 사우디 서안의 얌부나 제다항에 기항하거나 수에즈 운하 통과 후 유럽으로 항해하고 있으며 남양은 일평균 18척으로서 인도, 동남아, 한중일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해 내측 얌부항을 통한 원유 수송, 운송 지원 체계입니다. 기조치 사항으로는 4월 1일부터 해수부, 산업부 간 실시간 공조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주 금요일까지 산업부가 화주 선사 간 운송 계약이 확정된 원유 운반선 정보를 해수부에 공유하였고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당 선사에 홍해 운항이 가능함을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업부가 운송 계약 확정권 등 추가 정보를 공유하는 즉시 해수부는 선사에 운항 가능함을 통보할 계획이고 정유사가 선박 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선사 정유사 간 선박 매칭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수부 종합상황실 그리고 청해부대는 선박 운항 중 실시간 위치 확인 등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선원 선박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38일 개전 이후 38일 동안에 이 얌부항에서 원유 수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예, 3월 1일 날 저희가 운항 자제 권고를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홍해를 통해서 수입할 수 있는 나라는 사우디의 얌부항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멘의 후티 반군을 동원해 가지고 홍해 이 해협도 봉쇄하겠다고 이란이 위협하고 있잖아요. 예. 외교부가 보기에 실제 실행 가능성은 어떤데요? 홍해를 실질적으로 호르무즈처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그러기에는 전력이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직접 여기 홍해에 무슨 공격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한다고 위협만 하는 거예요? 그럼 후티를 시켜서 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후티의 전력이 호르무즈처럼 완벽하게 봉쇄할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그러나 랜덤으로 하나씩 둘씩 공격함으로써 협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티 반군들은 이스라엘은 공격해도 여기 인근은 공격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우디가 원래 후티 반군을 이거 공격을 하다가 요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아덴만에 가 있는 배 있잖아요. 그 뭐지? 대조영. 예. 청해부대 대조영. 지금 어디쯤 있어요? 아덴만 쪽에 있습니다. 아덴만 쪽에. 전에 인도 쪽에 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예. 그 아마 작전 구역 자체가 아덴만 쪽까지만 돼 있고 홍해 쪽으로 들어갈 수 있지는 않게 돼 있습니다.
홍해는 안 들어가는 걸로? 예, 최근에는 인도 뭄바이 항에 가서 보급을 받고 지금은 접근하고 있는데 아직 아덴만까지는 못 간 걸로 듣고 있습니다. 아덴만하고 문바이항 중간 지점에 현재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저 대조용함은 해적 퇴치용이지 군사 작전용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거나 그러지는 않. 예.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춘 건 구축함인가요? 여러 가지 이식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보강 조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지금 나가 있는 대지형 함으로는 상당히 제한적인 요소가 그건 많습니다. 뭐 조그마한 해적 퇴치용. 그렇습니다. 예, 상선 보호와 해적 퇴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만약에 홍해를 통해서 유류 수입 운항을 한 달 동안 했더라면 꽤 물량이 들어올 수도 있었긴 하네요. 반드시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얀부항 같은 경우에는 500만 배럴 정도가 공급 물량이 할수 있기 제한돼 때문에 있어서. 이 미리 계약된 물량들이 꽤 있었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계약된 지금 우리가 위에 들어가- 추가로 유조선을 투입을 하더라도 하루 공급량이 500만 배럴밖에 안 되니까 원래 배 한 척에 200만 배를 싣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미 기존에 계약된 약속된 거 다 있을 거고. 그럼 지금 선사들이 홍해로 들어가겠다고 신고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해도 된다고 해서 몇 척이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거는 접근하는 배도 있고 지금 계약만 돼 있고 아직 출발하지 않은 배들도 있고. 그 배들은 어쨌든 사우디하고 무슨 그 유류 원유 공급 약속을 바꿔야 실제로 선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약이 확정이 돼 있는 돼 있는지는 아직 모르고 확정이 돼 있는 배들이 간다고. 예,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 앞으로는 지금 우회 수입할 수 있는 루트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위험성이 조금 있다고 원천 봉쇄하거나 하면 대한민국 전체 원유 공급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국가나 국민들에게 너무 위협이 크니까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무조건 뭐 100% 안전 위해서 조금의 위험 있으면 다 막 금지시키고 이렇게 하면 국내 원유 공급 문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예. 위험을 조금씩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지금은. 예,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네, 협의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하되. 네. 그동안 원유 수입을 아예 안 했다는 겁니까?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고야 말았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대체 노선인 홍해 수입마저 한 달 넘게 중단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안보를 이유로 수급을 포기하기엔 우리 국민이 짊어질 경제적 타격이 너무나도 막대함을 질타한 셈입니다. 100% 안전만 따지다가는 국가 에너지 줄기가 끊길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원유 공급의 혈로를 반드시 뚫어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거죠. 결국 부처 간의 안일한 대응이 국가 위기를 초래할 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